정부가 11일 우한에 3차 전세기를 투입한다.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있는 교민과 중국인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11일 3차 전세기를 투입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계획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3차 전세기 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3차 귀국자 규모는 150여 명이며 1, 2차 이송 때와 마찬가지로 우한 테너공항에서 중국 측과 한국 측의 검역을 거친 뒤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다. 이들이 14일간 임시로 지내게 될 생활시설은 경기도 이천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국가시설로 운영하는 윤수원 교육원 중에서 수용인원의 적정성과 공안과 의료기관과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900명을 넘어섰다. 국본토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사망자 수가 10일 900명을 넘어섰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이날 오전 0시 현지 시간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자국 내 사망자 수가 908명에 이른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 이날까지 중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4171명으로 집계됐다. 9일 하루 새 사망자는 97명, 확진자는 3062명 증가한 것이다. 이로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사망자 수는 지난해 12월 최초 발병 보고 뒤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2002에서 3년 SARS 중증급성호흡 기증후군 SARS 사스 유행에 따른 사망자 수 774명을 넘어섰다. 남극 기온이 역대 최고치인 18.3도를 찍었다. 지구에서 가장 춥고 가장 많은 얼음으로 가득한 지역인 남극에서 역대 최고치인 섭씨 18.3도의 기온이 관측됐다. 5년도 채 되지 않아 기존 최고 기록을 1도 가까이 경신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구 전체 평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 지역에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기상청은 남극 대륙의 남극반도에 위치한 에스페란자 연구소에서 6일 섭씨 18.3도의 기온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가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61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다. 이전 최고 기록은 2015년 3월 24일에 기록된 17.5도였다. 여름의 끝을 향해하고 있는 남극의 이날 기온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미국 시애틀의 한 지역 신문은 으스스한 비와 추위를 피하고 싶으면 따뜻하고 건조한 남극으로 가도 될 뻔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 WMO는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이번 관측 결과를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태껏 우리가 봐왔던 모든 것들은 이번 관측 결과가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게 WMO의 설명이다. WMO는 이번에 관측된 기온에 영향을 미친 기상학적 요인들을 살펴볼 계획이다. 조사위원 랜달 처비니는 바람이 산을 타고 내려오면서 일시적으로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는 팬 현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론 일시적 기상현상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다. WMO는 남아메리카 대륙과 가까운 남극반도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되는 지역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지난 50년 동안 거의 3도 가까이 올랐다는 것. 남극에서 연간 녹아내린 빙하의 양은 1979년부터 2017년까지 최소 6배 증가했다. 호주보다 약 2배 큰 남극 대륙은 두께가 최대 4.8km에 달하는 거대한 빙하를 이루고 있다. 모두 녹을 경우 지구의 해수면이 60m 상승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연간 평균 기온은 영하 10도 물결표 영하 60도 사이에서 형성된다. 전문가들은 남극의 온난화 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빠르다는 점을 우려한다. 호주 빅토리아 대학교의 기상과학자 제임스 레닉 교수는 이전 최고 기록이 세워진 지 5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1도 가까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이번 기록은 눈에 띈다. 고 가디언 호주판에 말했다. 그곳의 온난화가 지구 평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다. 남극반도의 제임스 로스 섬에서 연구 활동을 벌여온 호주국립대의 기상과학자 네릴리 아브람 교수는 이 지역은 매우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조금만 기온이 올라도 빙하가 녹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 그 결과 반도를 따라 빙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WMO는 지난 50년 동안 남극반도 서쪽 해안가 빙하의 87%가 후퇴했으며 특히 최근 12년 동안 그 속도가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 관측위성 센티널-1의 위성 사진에 따르면 지난 며칠 동안 파인섬 빙하의 균열은 급격히 커져왔다고 WMO는 밝혔다. 2019년 초에 처음 목격됐던 두 개의 거대한 균열이 약 20km 길이로 급격히 커졌다는 것.
미국 컬럼비아대 모린 레이모 교수는 온난화와 빙하를 각각 오븐 예열과 냉동 라자냐에 빗대 설명하며 지금은 오븐에 넣기도 전에 냉동 라자냐가 해동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 NYT에 말했다. 이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전조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목격해왔던 기온 상승 추세과 정확히 일치한다. 스위스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처벌하기로 했다. 국민투표 결과 스위스가 인종 종교에 대한 차별에 국한되어 있던 기존 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로 했다. 성소수자 차별 행위를 하면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9일 현지 시각 실시된 국민투표 결과다. 스위스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결과를 보면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투표율 40.9% 중 63.1%는 차별금지법 확대에 찬성표를 던졌다. 2000년대 초에 이미 이와 비슷한 법안을 제정했던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그동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없었던 스위스도 마침내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갖게 된 것이다. 스위스 의회는 2018년 12월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최대 징역 3년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누군가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물건을 판매하지 않거나 식당 입장을 거부하는 일, 공공장소와 TV, 소셜미디어 등에서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 등이 처벌 대상이다. 다만 지인 또는 가족 간 사적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는 처벌되지 않는다. 법안이 통과되자 기독교 보수 단체들과 우파 민족주의 정당 스위스 국민당 (SVP) 등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성소수자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다. 이들이 국민투표 성사 요건인 5만 명의 서명을 받아내는 데에 성공하면서 이날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성소수자 권리 보호를 기준으로 보면 스위스는 유럽 국가들 중 보수적인 쪽에 속한다. 국제성소수자협회 ILGA 유럽 지부가 집계한 2019년 랭킹에서 스위스는 29점, 100점 만점으로 49개국 중 28위에 머물렀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 및 혐오발언 부문에서는 관련 법이나 정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0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스위스 성소수자 단체 LOS는 우리가 이겼다며 다음 단계는 동성결혼 합법화라고 밝혔다. 가디언은 서유럽 국가들 중에서 아직 동성결혼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이탈리아와 스위스밖에 없다고 전했다. 두 나라에서는 동성 커플에게 시민결합이 허용되지만 법적인 결혼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연명치료 거부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김모 83 씨는 지팡이에 몸을 기댄 채 힘겹게 걸음을 옮겼다. 천천히 한 걸음씩 걷는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였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직원의 말에 그는 연명치료 거부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쓰러 왔다고 답했다. 지난달 22일 일이다. 그를 맞이한 상담관은 의향서를 왜 쓰시려고 하세요? 라고 물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요. 살 만큼 살았는데 더 살면 못해요. 인공호흡기를 끼면 돈도 많이 든다는데 애들 없는 살림에 내가 짐이 돼선 안 되죠. 김 씨는 덤덤하게 말했다. 그는 자녀들에게 의향서를 쓰러 온 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홀로 이곳을 찾았다. 김 씨가 작성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19살 이상 성인이 앞으로 겪게 될 임종 단계를 가정해 연명의료 치료에 대한 자기 뜻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다. 질병이나 사고로 의식을 잃어 본인이 원하는 치료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작성자 뜻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연명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부착과 그 밖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김 씨처럼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쓰는 이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이 의향서에 서명한 이는 53만 266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제도가 도입된 2018년 9만 1210명이 의향서를 작성했던 것에 견조 1년 새 5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서명한 이들 가운데 실제로 연명치료 중단 등의 결정이 이뤄진 사례는 약 15%인 8만여 건에 이른다. 의향서를 쓴 이들의 연령대를 보면 70대가 4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80대 21.2%, 60대 20.9%, 50대 6.8%, 40대 2% 차례였다. 회사원인 최모 58 씨도 의향서 작성을 고민 중이다. 그는 지난해 어머니를 잃었다. 최 씨의 어머니는 9년 동안 요양원과 병원을 오가며 생활했다.
3년 전부터는 의식을 잃었다. 음식물은 코에 넣은 관, 튜브를 통해 주입됐고 한 달에 1에서 2차례 영양제가 투여됐다.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달라고 병원에 말했어요.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다. 요양원과 병원을 오가며 너무 힘들게 가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고생하신 것을 본 아내가 장례가 끝나고 함께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쓰자고 하더라고요. 그가 말했다. 의향서를 쓴 이들이 급증한 것은 존엄한 죽음을 맞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녀들에게 부양을 바라던 시대에서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시대로 바뀌는 흐름과 전국의 지사를 갖춘 건강보험공단에서 의향서를 손쉽게 쓸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8년 전까지는 특정 병의원과 일부 보건소에서만 이런 의향서를 쓸 수 있었다. 건강보험공단 연명의료팀 관계자는 의향서를 쓰러 오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말이라며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이 죽음의 시기만 연장하는 불필요한 치료보다는 존엄한 죽음을 맞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2명이 추가됐다. 25번 환자의 아들 부부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2명 추가되면서 국내 확진자가 모두 27명으로 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오후 확진자가 2명 추가됐다고 밝혔다. 26번째 확진자는 51세 한국인 남성, 27번째 확진자는 37세 중국인 여성으로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25번 환자의 아들과 며느리다. 25번 환자의 감염원으로 추정된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국 광둥성을 찾았다가 지난달 31일 귀국했다. 이들은 현재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는 상태다. 중국 지식인들이 시진핑의 언론 자유 억압을 비판하고 있다. 중국 전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종 코로나 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 겨냥한 지식인들의 비판까지 등장하는 등 민심이 동요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에 중국 지도부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는 한편 언론 통제 강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6일 쉬장룬 칭화대 법학 교수가 최근 여러 외국 웹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통해 신종 코로나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은 중국에서 시민사회와 언론의 자유가 억압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쉬 교수는 모든 공개토론 기회가 억제돼 사회에 경보를 알릴 수 있는 메커니즘이 무너졌다며 정부는 관료들의 능력보다 충성심을 중시하고 있으며 성과를 낼 의욕이 없는 관료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쉬 교수는 중국에 30년 이상 걸려 수립된 정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며 시진핑 체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가 시 주석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1976년 마오쩌둥 전 주석 사망 뒤 수립된 집단지도체제가 시 주석 집권 이후 약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쉬 교수는 2018년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한 계열을 비판했다가 출국 금지와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중국 인권변호사 쉬지웅도 최근 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무역전쟁, 홍콩 시위, 신종 코로나 확산 등 주요 위기에 제대로 대처 못하는 시 주석은 물러나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시 주석의 정치 이데올로기는 혼란스럽고 그의 통치 모델은 구식이며 사회 안정만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중국을 망쳤다고 비판했다. 2013년 중국에서 공공질서 교란죄로 체포돼 4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출소한 그는 지난해 말부터 다시 도피 중이다. 작가 쉬카이전도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방정부의 행동 부족과 행동에 대한 두려움이라며 반부패 운동의 압박으로 고위 공무원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무원은 자리 보전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며 상사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다 인민이 아닌 상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비판했다. 민심 악화에 대응해 시 주석은 5일 오후 중앙전면회법치국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하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신종 코로나 확산 저지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언론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중국 당국이 국영 및 상업 언론 매체의 신종 코로나 해결 노력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인 활동과 성과에 초점을 맞춘 기사를 보도할 것을 요구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